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승희 아름다운 선교방송 사장을 맡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과 여러 선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그동안 학교, 국회, 사회단체, 동기단체 등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정책연구원장 법학박사 조병렬입니다. 정중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왔다 하니까 홍배들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지방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과 뜻이 담긴 성경은 신앙은 나침판이자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행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응답을 기록해 주시고 약속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이 하나님의 뜻에 잘 살기를 진실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바르고 정의로운 밝은 세상이 굳게 열린다라고 행동하면 반드시 믿고 행동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선교하면서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간고 기도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강 때는 믿고 행동하라 이루리라는 큰 주제 같습니다. 변화의 시장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국가를 더 크게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나아가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생각해 봅시다. 결국 핵폭탄보다 핵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파발 폭탄이었고 밥그릇 전쟁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1990년부터 1960년까지 60여 년을 살아온 세대들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잘 살 수 없었고 바로 이 앞에 계신 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건국 후 최초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특히 유국이라는 동족 상단을 겪으면서도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물러채고 돈 버는 일이라면 상 버는 순순 노릇을 하면서까지라도 오직 내 자식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난 5천년 동안 국가를 발전시켜온 수천 배 더 나아가 10여 국가 내로 발전시킨 주역이 바로 이 60년 이전 세대들입니다. 생각해봅시다. 감사를 아뢰하고 그 감사를 하는 민족은 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또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에게 첫째, 평생 동안 점심 한 끼를 무조건 대접해서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워드리고 그 큰 노고를 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평생 동안 애국 이름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해 드려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리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국가는 이런 애국자들이 살아온 고난의 삶을 교과서에 수록해서 교육시키면 후손들이 이를 큰 교훈으로 삼고 큰 가르침으로 자포로 삼으면 국가교육은 가장 바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자랑스러운 이 애국자들을 유국 국가의 군자로 인정해주면 후손들이 이를 본받게 될 것이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 역사에서 봤습니다. 고대에서도 지켜보면 특히 신라의 화랑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이유가 사후의 명예를 얻고 또 더 나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도 모릅니다. 물론 부모들에게 잘 배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당연하고 이 달이 5월달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지만 이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국가를 발전시켜서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국가에서 같이 공유해주면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하고 국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작고 전문가 중심으로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혈세를 줄이고 국민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월 며칠 날까지 세금을 내라 하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왕중심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야만이 청장년 일자리와 청년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국회는 먼저 개혁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수는 99명, 무소 원칙, 근무수당만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꾸고 나아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면 유능한 후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우수한 인재는 더 많이 양성될 것입니다. 전략한 혈세는 청장년 일자와 청년 일자를 만드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국민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자식을 살이가 없어서 대학까지 가르쳤는데도 이들이 거리를 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펴봅시다. 미국 경우를 봅시다. 미국은 상원은 100명, 하원은 435, 합계 550명입니다. 인구는 3억 2,336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국민, 계산해보면 국민 60여만 명이 1명 의원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고 비서가 5명이나 됩니다. 인구수는 5,200만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60여만의 국회의원을 1명을 선출한다고 계산해보면 80명 정도 나옵니다. 인구는 5,200만이 때문에 300만의 국회의원을 계산해보면 17만 명의 국회의원 하나를 뽑습니다. 17만 명의 국회의원을 한 명을 먹이 살리는 일이 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보다 돈이 더 많고 할 일이 더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조를 위해서 지방자치제는 이것은 없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떠한 대통령이 이 지방자치 제도를 2006년에 무소유였고 명예직이었던 지방자치 제도를 지방자치원을 유급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유급제가 된 지방의원은 국민의 세금만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혈세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없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할 일이 많고 돈이 더 많아서 지방의회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없애면 청장년 일자리와 청년호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 맞춤형 교육정책으로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국가가 더 발전합니다. 숨은 재능각기를 조기에 찾아내서 인재 양성 교육을 쓰면 우수한 인재가 더 많이 양성되고 교육비는 2분의 1을 줄고 사교육비와 진학발업은 전부 없어지고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면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평가하고 소환하면 바른 정치, 바른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감사원장 하나를 제대로 선출하면 이 감사원장이 국무총관을 감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발을 잡으면 국가는 더 크고 안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법이 바로서고 법 집행이 공정해집니다. 청문회 대상자가 응사받은 뒤와 동일한 뒤를 범한 일반 국민도 동일하게 용서하면 국민이 하나 되어 더 애국하게 되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로 한민족의 혈통과 간토를 잇고 단일 국가로 만들어야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핵 없는 평화 통일이 되고 선진국이 되면 한민족이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3개월 전에 평화 통일을 영화하는 메시지를 제가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어제입니다.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부를 하나로 통하여 국가가 발전할 것입니다. 전국의 역순환으로 정치에 일어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면 국민이 분열되고 혈세 낭비만 심하고 지역 갈등 불쑥이 되지 않아서 작고 힘있고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국가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헌한 발언권은 주권자인 국민도 직접 발언하고 직접 의결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대상은 인재 양성과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인재 양성은 국사적 대상입니다. 맞춤은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합니다. 둘째로 출산 장려 정책은 국사적 대상입니다. 세계 인구학자들이 의하면 70년이나 100년 후에는 100년 이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급감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만 인구 감소 현상을 막아내려면 출사장려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인구 감소 현상을 무조건 막아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자녀 이상을 낳은 가정은 국가에서 양육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교육시켜서 이들을 전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애국자로 우대하는 등 사후에 국권되지 않지 않은 정책을 펼쳐서라도 무조건 인구 감소 현상을 막아내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달은 특히 가정은 다릅니다. 자손들을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국가가 불가능합니다. 인구가 없는 나라가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하나의 국적, 하나의 국생학적, 원정 출산과 이중적 보장에 만들고 위반자는 영구히 추계하면 애국심이 크게 향상되고 국가가 더 크게 발전. 결국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야. 애국심이 크게 향상되고 전쟁감은 적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 나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조금만 더 좀 두고 싶다. 3시간 4시간 매달리는데 여기서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만큼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